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6일 오전 8시 20분입니다. 오늘은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에 의하여 천안함이 폭침되어 가지고 수십 명의 한국 해군 장병들이 사망한 날로부터 14년째 되는 날입니다. 절대로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억은 오래오래 그 국가가, 공동체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2009년 12월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이코노미스트가 사설에서 첫 문장이 이러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제명에 죽게 한 것은 한국인의 수치다. 김정은까지 제명에 죽게 만든다면 한국인은 세계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종합하면은 국민의 힘이 2020년 총선 정도의 참패를 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이 압승, 여기에다가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지면은 이 좌파 세력이 거의 개헌선 또는 탄핵 가능성,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낳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딱 간단합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선거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착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이 정책 드라이버입니다. 이게 보수의 핵심인 의사 집단을 적으로 돌리고 연동되어 가지고 중도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론조사 구조가 총선까지 이어진다면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100석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3월 들어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전국 86개 관심선거구에서의 207차례 가상대결 결과와 최근 한국갤럽이 조사한 정당별 비례대표 지지율을 한국경제신문이 분석해서 추계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91개인 지역구 의석수가 최악의 경우 80석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늘려도 문제인데 줄어들면 이건 완전히 폭망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재보다 7석이 줄어들어서 16석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전체 예상 의석수는 96석, 300석 중에 96석, 이렇게 되면은 개헌 및 대통령 탄핵 저지선 100석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과가 뻔히 예측되어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169개 지역구는 21대 2020년 총선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가정한 예측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측치입니다. 그러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열흘 사이에 과연 반전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 조국 구도가 되고 종북 운동권 청사는 이미 물 건너갔고 오히려 검사 정치 청산이 먹혀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관심지역 14개 선거구에서 44번의 가상 대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강남을과 서초을, 동작을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열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인 종로에서 이 기간 8번의 가상 대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7번을 곽상은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영등포, 갑과 용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각각 4번, 2번 눌렀습니다. 9차례 가상 대결이 펼쳐진 중구 성동갑에서는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와 전현희 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져서 전현희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앞서고 있습니다. 여당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한국경제는 분석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탈환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수원 병에서는 박문규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5일의 42.1%에서 지난 22일 37%로 하락했습니다. 요 사이에 의료 대란이 확대된 거죠. 김영진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2.2%포인트에서 10%포인트 안팎으로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일이 이번 선거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용인갑, 안성, 평택, 을 등 여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현역 의원으로 분당갑에서 우위를 유지하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에게 추월당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역시 여권이 기대한 낙동강 벨트 수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지역에서도 야당 후보가, 즉 민주당 후보가 또는 진보당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텃밭으로 여겨지던 부산 해운대 갑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연제에서는 진보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창원 성산에서도 현역 의원인 강기윤 국민의힘 후보가 허성무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고 있으며 창원 진해 역시 황기철 민주당 후보가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전국 집계에 따르면 낙동강 벨트에서는 박성호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인 민홍철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김해 갑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10번에 이르는 가상 대결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양산 을에서는 최근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이를 점차 벌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충청 지역에서는 대정 유승을의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가 황정아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뒤처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몇 곳 더 있는데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낙마한 청주 상당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바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과 청원에서 양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홍성 예산에서는 강성규 국민의힘 후보가 양승조 민주당 후보에게
3%포인트 뒤처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이전 3번의 조사에서 양승조 후보를 강승규 후보가 크게 누른 것과 비교해 분위기가 급전직하하면서 국민의힘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맞붙은 인천 계양을에서는 전국 254개 지역 선거구 중에서 가장 많은 13차례의 가상대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러 악재에도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조사가 많지만, 가장 최근 지난 22일 KBS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원 전 장관이 35%, 이재명 대표가 52%의 지지율을 나타내어서 이재명 대표가 오차 범위 바깥에서 원희룡 전 장관을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 한 2주, 3주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3주 전 정도만 해도 오히려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대란이 퍼지면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좌파 세력은 분진 합격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민주당으로, 그리고 가장 왼쪽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감정이 많은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세력은 조국 혁신당 쪽으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로만 승부를 하는 전략을 펴면서 분진 합격, 이재명 조국 세력이 각각 따로 나가되 합치는,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는 합치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공천으로 시끄럽던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세력과 문재인 세력이 손을 잡고 분진 합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한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 시끄러운 공천인 민주당보다 잘한다고 여겨졌지만은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얌전한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을 공천하는, 또는 공무원식으로 여기저기 발령하는 식으로 공천을 해가지고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서 출마를 하는 이런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의료 대란이 확대되고 있는 지난 한 달 동안 여기에 전혀 참견하지 않고 중재도 하지 않고 수습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이미 버스가 지난 다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 26일 현재입니다. 앞으로 무슨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고 있고, 그 핵심이 윤석열이 고집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가 역풍을 불러가지고 선거판이 왼쪽으로 크게 급하게 기울고 있다. 오늘 상황입니다. 앞으로 열흘 남았습니다. 4월 5일 사전투표, 4월 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투표입니다. 요 사이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또 운동을 벌리는 자가 있다면은 이 사람들 또한 국민의 힘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편성한 느낌을 주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그 절차를 바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선관위를 두들긴 것도 이번에 이런 거대한 좌회전에 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든 것은 저 좌파 세력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든 것은 윤석열, 한동훈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이 보수 세력이라고도 할 수 없는 팬클럽 보수, 박수부대죠. 그리고 음모론 보수, 이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여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가 가담하여가지고 의료개혁 잘한다고 박수치다가 결국 민심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임에도 보수적 가치를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게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안보를 외면한 정당이 무슨 보수 정당입니까? 그리고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중국적자인 아직도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인유한 씨를 공천함으로써 이게 무슨 친미 사대주의 정당이냐 하는 비판에 스스로를 노출시켰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보수적 가치의 핵심인 진실, 정의, 자유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국민의힘이 진다면은 이것은 당당하게 지는 게 아니라 더럽게 지는 겁니다. 더럽게 지면은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지면은 다가오는 대선도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물론 민주당이 크게 이었다고 해가지고 2020년 이후처럼 기고만장하다가는 또 역풍을 맞습니다. 한국의 선거는 항상 이렇게 좌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지점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